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예,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엘리 원독이 갖고 있는 정말 특별한 코너 뉴욕시를 모시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엘리가 섭외 요정. 제가 오늘 섭외 요정이 되었죠. 네, 이렇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우리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 지인이고요. 제 주변에 아시다시피 이제 패션 피플들만 좀 드글드글한데. 네, 페피들만. 그 중에서 좀 제가 제 주변의 지인 중에 가장 좀 특이한 일을 하는 친구를, 모셨어요. 한경민님, 우리 청취자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잔디 전문 농약 회사에서 세일즈하고 기술 담당을 맡고 있는 한경민이라고 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거 그 별명 누가 지은 거예요? 잔디가이. 잔디가이? 저 셀프로 지었습니다. 이거 경민 씨가 지은 거구나. 잔디가이. 네. 아. 일명 잔디가이고, 아. 우리 경민 씨는 잔디는 과학이다. 라고 외치며 본인의 그런, 직업을 굉장히,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근데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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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가 과학이지. 그쵸. 어. 네. 좀 특별한 학과를 졸업하고 또 유학생이나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공부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게 됐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잔디는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어머니의 추천이라고 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저는 학교를 원래 여기서부터 계속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아, 그때 이민을 오신 거예요? 네네네. 저는 중학교 아, 때 그래서 이렇게 어. 한국말 잘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걱정되는 게 중간에 욕할까봐 한국말로 욕하고 영어로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데 아니, 욕할 일들 많이 나오나? 아니, 제가 한국말 좀 서툴어요. 네. 이렇게 그냥 말은 잘하는데 네. 서툴어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때 이제 이민을 와서 이제 거의 이제 저도 20년 미국에 산 지 20년 정도 되었고 네. 이제 대학에 원래는 저는 아키텍처 엔지니어링으로 학교를 들어갔어요. 엔지니어링 과로. 도쿄님 눈 커지셨어요. 네, 원래 어디 펜스테이슬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엔지니어링 원래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경민아 잔디라는 과가 있대 너네 학교에 한번 알아봐봐. 그래서 엄마 그런 거 없어.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 다음날 또 전화 오시는 거야. 경민아 잔디라는 게 있대. 한번 알아봐봐. 내가 그런 게 어딨냐고. 뭐 말도 안 잔디과가 어딨어. 이러고 또 전화 끊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3일째 어머니가 또 전화가 오셨어요. 경민아 잔디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머니께 여쭤봤죠. 엄마 누가 알려줬어요? 이거 뭐 카더라 통신이야? 도대체 어디서 들은 거냐고 엄마가 이거를 그랬더니 네. 엄마가 아시는 분의 아들의 친구가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어떤 미국인이 이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말했는데 그 자기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말하고 그 엄마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이게 무슨 근거가 없는 모르는 사람이 그냥 추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없다고 엄마. 근데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여드리리라. 아니 그래서 그냥 인터넷 한번 쳐봤어요. 잔디 이제 turf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쳐봤는데 진짜 메이저가 있는 거예요 전공이. 그게 이제 turf grass science라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메이저 이름입니다. 네. 이제 Bachelor of Science 이름이고 농대에 속해 있는 거죠. Agriculture, 그렇죠. 완전히 Agriculture, Department of Agriculture 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은 일단은 아시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미국에서 농대 쪽은 유학생들 다 이제 이코노믹스나 이제 그렇죠. 비즈니스나 그런 걸로 올려고 엔지니어링으로 가지 어느 누구도 농대를 간 사람은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미국에서 농대 나온 사람은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처음 봐요. 나는 좀 많이 봤어요. 진짜? 그 유니언 스퀘어에 엘리 그 유니언 스퀘어에 월수금토에 파머스 마켓 생기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주인들이 업스테이트 뉴욕에 컴퍼니 조그만 스타트업 컴퍼니처럼 운영하는 농장들이 많거든. 그 김치 팔고 막 이러는 뭐 분 거기 말하시죠? 김치 팔든 네. 라벤더를 팔든 뭐 네네네. 거기에 있는 그 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코넬 농대 나온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올게닉 야채나 네. 이런 거 되게 패키지 네. 예쁘게 해서 파는 맞아요. 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장 보면은 네.
코넬 농대 출신들. 오, 네. 신기하다. 되게 많아 생각보다. 거의 마피아지 근데. 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코넬이 농대로도 유명하고요. 코넬도 저희 과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데 러커스도 있고요. 미시건도 있고 메릴랜드도 있고 다 주립대는 다 저희 과가 다 있어요. 네. 플러스 사이언스. 사이언스가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너 몰랐어. 나 몰랐어. 네,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생소할 뿐더러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모르는 건데 사실 여기 주변 워커스도 있고 뉴욕은 코넬이 갖고 있고요. 그쵸. 네. 코넬이 코넬이 농대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뭐 NYU, 콜럼비아 이런 데는 농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고 다른 데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죠.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어머니께서 추천을 하셔갖고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있길래 가서 알게 된 거였는데 그때는 찾고 나서도 딱 쳤는데 진짜 있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한테 알았어. 내가 한번 보고 올게 뭔지. 그래서 그때 바로 그냥 농대를 찾아갔어요. 농대 찾아가 그 앞에 이제 세크터리가 앉아있는데 세크터리한테 되게 그때는 이제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니까 네. 뭐 별로 무서운 것도 없고 막 하고 이제 해갖고 막 그냥 가서 잔디과가 뭔데 그 교수나 한 명 소개 좀 해달라고 그냥 세크터리한테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2층에 어느 방에 가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찾아갔죠. 그래서 똑똑똑 두들겼더니 이제 머리 백발의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들어가갖고 되게 건방지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잔디과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이게 무슨 과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왔기 때문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돈 얼마 벌 수 있어? 그래 까놓고 물어봤어요. 네. 그분한테 그냥 왜냐면 그때가 이제 제가 18살이었으니까 아무 그게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평생 이 사람을 또 볼 일 볼 일 없을 거다 생각하고. 그럼 약간 그냥 엄마가 하라는 거 한번 해주고 엄마한테 이제 말을 해주기 위해서 엄마 나 알아봤는데 별로야 이러려고 이제 저는 찾아가갖고 이제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대놓고 그냥 그 사람한테.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그분은 사실 지금도 전설이라 부르시는 교수님이신데 와우. 얘 뭐야? 맛있겠다. 그쵸. 아시아네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그 에어건트하게 와가지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디스리스펙트를 했겠어요. 그 사람 듣기에는. 근데 그때는 되게 좋게 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저한테 그때 딱 조언을 하신 게 너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서 여름에 한번 일해봐. 그러고 나서 그거 일 견딜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과로 들어와.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골프장에서 일을 해보라고? 그래 뭐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나왔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과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때도 엔지니어링을 계속 있다가 이제 여름이 된 거죠. 첫 대학교 1학년 끝나고 여름이 돼가지고 동네 근처에 있는 골프장을 찾아가가지고 나 이런 잔디과에 관심이 있는데 일을 한번 해보면은 파트타임으로 해도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why not? 오케이 와서 일해. 그래갖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일을 하고 나니까 왜 나보고 그 골프장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그걸 견딜 수 있으면은 오라고 했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거기서는 정식적인 인턴도 아니고 이제 알바식으로 파트타임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출근이 새벽 5시예요. 그치. 네, 새벽 5시고 끝나는 게 이제 2시 반이에요. 대신 일찍 시작하니까. 네, 2시 반. 그게 이제 8시간 정도 채우는 건데 거의 베이컨인데요? 빵 만드는 사람 스케줄인데? 거의.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처음엔 갔는데 정말 잔디만 깎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장 밑에 있는 일을 먼저 시키다 보니까 잔디 깎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백팩 그거 매가지고 이렇게 리프 이렇게 부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해갖고 이제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어머니 말씀하신 걸 듣고 오기 때문에 엄마한테 엄마 알아봤어. 이 한마디 하러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까지 가게 된 거였죠. 와. 근데 뭔가 재밌었나 봐요. 그래도 계속 한 거 보면은 또. 그것도 솔직히 오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골프장에서 여러 골프장 일을 했는데, 첫 번째 거 골프장 일을 하고, 또 두 번째 것도 일을 해보고,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만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딱 졸업을 하면은 이제 저희는 매니저급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졸업을 하면요? 졸업을 하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어시스턴트 매니저급으로 딱 올라가기 때문에 졸업하면은 잔디 안 깎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사람들 관리하고 저희는 이제 농약 뿌리는 이제 기술적인 일을 다 해요. 그때는 이제 허드렛 일은 저희가 안 하고 이제 시키는 쪽으로 이제 매니지먼트 쪽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졸업만 하면은 나도 잔디 안 깎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에 괜찮을 것 같은데 졸업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오기 때문에도 약간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학교를 똑똑했어. 오기도 있었네. 그러면은
아키텍처 엔지니어링에서 과를 바꾼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네네. 그러면은 그 여름에 그걸 한번 해보시고 오기가 생겨서 이건 내가 과를 바꿔야겠구나. 그렇게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일을 해보고 그 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나 비즈니스 쪽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엔지니어링은 또 워낙에 한국 사람도 그죠.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농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도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농대란 거를 저는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저는- 생각도 없었겠죠. 저는 혼자 AP 맨날 수학 이런 거 듣고 엔지니어링 하려고 고등학교 때 한 것들이 사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던 과목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혼자서. 그죠. 저는 엔지니어링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완전 틀었죠. 완전히 이제 대학교 2학년 들어가면서 나는 농대 쪽으로 한번 해서 아무도 아시안도 없었고 한국 사람도 없었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도전 정신이 굉장하네요.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도전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어리기도 했고. 뭔가 딱 이렇게 비전을 딱 봐서 그랬다기보다 궁금해서. 궁금한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인턴십 이렇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재밌다 이런 얘기 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이제 또 공부를 더 하게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잔디학과는 너무 생소하니까 우리들은 어떤 과가 있어요? 뭐 메이저를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 이런 거에서 어떤 걸 가르쳐요? 잔디과가 이제 일단 미국에서는 미국 친구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너 이제 전공 뭐냐? 그럼 나 이제 그래스 했다 그러면은 애들이 전부 다 그 마리화나를 한 줄 알아요. 전부 다 저보고 미국 애들은 전부 다 저보고 스트리트 닥터라고 이제 스트리트 닥터. 그래스를 공부했다 그러면은 얘는 마리화나 재배를 해갖고 초롱초롱해지고. 완전히 다들 이제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약간 이런 거겠죠? 미국 애들은 다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갖고 내가 난 진짜 그래스. 그럼 애들이 그게 진짜 그래스가 어떤 그래스야? 그러면 이제 골프장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잔디를 저희가 하게 보면 이제 랜스케이핑이랑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랜스케이프하고 잔디하고 다른 게 뭐냐 그랬는데 저희는 완전 스트릭하게 잔디만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토양도 알아야 되고요. 나무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곤충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워, 호리콜처 이쪽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농약을 쓰기 때문에 케미스트리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잔디 하는데 뭐 그렇게 공부할 게 많이 있어? 뭐 왜 그런 것들 이렇게 필요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센트럴파크 아시잖아요. 브라이언 파크 아시고 다 이제 제 교수님이 다 컨설팅해서 거기 잔디를 다 깔으신 거거든요. 그 백발에 아니 그건 말고 다른 교수님들께서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잔디도 종류가 한 40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잔디만. 네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저희가 잔디 쪽으로 컨설팅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눕더라도 잘 죽지 않는 잔디들 그리고 나무가 많이 있더라도 잘 죽지 않는 잔디들 이제 그런 품종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트럴 파크 아니면 이제 브라이언 파크 이런 데도 컨설팅을 항상 잔디 전문가가 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데는 공항에서도 다 잔디 전문가를 껴요. 공항에 잔디가 어디 있죠? 그 활주로에. 활주로에 잔디가 있어요? 사이사이. 우리는 모르지. 비를 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뜨기 전에 보면 벌판을 보면은 이제 잔디 막 잡초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거를 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씨앗이 많은 걸 심으면은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날라다니나? 씨앗을 하면 동물들이 와서 먹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와서 치기 때문에 새들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저희는 품종 같은 거를 고를 때도 씨앗 없는 것들. 그리고 날리지 않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항 할 때도 컨설팅을 교수님들이 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공항에서도 그냥 아스팔트보다는 중간에 초록색이라도 깔려있는 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보는 것도 훨씬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이제 씨앗이 없어야지 사슴도 안 오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새들. 네, 새들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항상 착륙하는 이유가 새들이 거기 엔진에 들어가서 그런 건데 그죠. 그런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잔디가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세심한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지 진짜 몰랐네. 생각해보면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요. 아니, 잔디 하면은 골프장 이해가 갔어. 골프장은 당연히 잔디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야구장, 축구장. 이런 거는 그랬는데 공항 얘기하니까는 더 확 와닿아요. 내가 왜 그건 생각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확 드네.
되게 많은 부분이 그냥 저희는 이제 잔디가 있는 그러니까 생잔디? 진짜 잔디. 네. 네. 저희는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직장이 계속 거기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진짜. 생활 속에 잔디가 이렇게 무심코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진짜. 네. 잔디가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잔디고 어떤 게 잡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죠. 심지어는 잡초가 많이 자라면 그게 잔디화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 공부할 때도 네. 어떤 게 뭐 민들레가 잡초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안 해요. 만약에 정말 원하는 잔디가 뭐 켄터키 블루그라스라는 잔디가 있다. 네. 그래갖고 켄터키 블루그라스가 정원에 쫙 있고 민들레가 있으면 민들레는 잡초인 거예요. 근데 나는 민들레를 원했어요. 근데 거기 켄터키 블루그라스가 들어왔다. 걔가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majority가 잔디가 되는군요. 메조리티보다 내가 디자이블한 게 그게 잔디가 되어야 되는 거고 언디자이블한 거는 이제 위드로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잔디일지언정. 그렇죠. 그게 원하는 게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도 너 무슨 일을 그럼 저는 잔디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러면은 잔디를 왜 죽여? 잡초를 죽여야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unwanted, undesired한 잔디가 잡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죽이는. 그럼 나는 오늘부터 민들레를 원하네. 언니네 뒷야디에는 민들레가 많이 오나요? 정말 많이 피나요? 오죠. 정말 무섭게 많이 오죠. 징그러울 정도로. 네. 그래서 그거를 도깨씨가 나가지고 뽑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를 하면서 그냥 잔디를 그냥 깎아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그죠. 네. 깎아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민들레가 잔디화가 된 거예요. 민들레 발판. 그래서 약간 생각을 바꾼 거였는데 그 민들레 나쁘지 않았어요. 약으로도 쓰이는데 간에 좋잖아. 그럼 학교 다닐 때 경민 씨는 막 이렇게 현장 실습 같은 거 야외로 되게 많이 나가고 그랬나요? 굉장히 많이 나갔죠. 저희는 인턴십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재미있었던 게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 때가 돼가지고 나무 이제 이런 식물과랑 저희가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어느 교수님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가을학기 시작했으니까 저희한테 A라는 장소가 갖고 그 나무를 아이덴티파이를 해라.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이 뭔지를 적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캠퍼스 내에서 어디 찾아가서 해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무 ip사기를 보거나 이제 나무의 생김새를 보고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 과가 그때 당시에 30명 정도 있었나? 저랑 같은 동기들이. 근데 이제 저희끼리 다 친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우리 그 학기 말에 되면은 나눠갖고 10명이 여기, 10명 여기, 10명 나눠서 가서 한 다음에 나중에 필라해서 내자.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경쟁이라기보다 저희끼리는 그냥 엄청나게 저희끼리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된 거예요. 그냥 과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다 어린 애들이고 잔디를 처음 수업을 듣는 애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겨울이 딱 된 거예요. 이제 갔는데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낙엽을 다 수거해 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이제?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파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12월 때 되니까 낙엽이 지고 벌써 떨어져가지고 학교에서는 벌써 그걸 다 수거해 가가지고 엄마야. 그걸 저희 30명 전부 다 빵점을 맞았어요. 어머나. 수업 전체가 저희가 완전 혼났죠.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그래도 의리는 있었다들. 다들 아무도 안 한 거죠. 다들 이제 그때 가서 한꺼번에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날씨에 굉장히 정한 과인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파악을 못한 거죠. 잔디가 뭐 나무가 저희는 항상 그 평생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상상을 못하고 했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거는 일단 골프장에서 인턴하는 일이 많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 대학교 1, 2학년 때가 가장 그 유학생들하고 이제 여름에 나가면은 잘 놀거든요. 그때가. 그죠. 가장 픽 중에 픽인 게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가 여름에. 저도 너무너무 나가고 싶은데 골프장들은 제가 한 달을 뺀다 이러면 아예 저를 써주지를 않아요. 아예 파트타임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게 어릴 때 너무너무
지금도 약간 그때 놀았으면 재밌게 놀 수 있었을 건데 근데 이제 못 놀았던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아침 일찍 나가고 막 그러니까요. 남들 다 자고 놀고 막 이럴 때. 근데 그때 당시 인턴 할 때는 제가 골프장을 이제 3군데에서 일을 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끝나고 2학년 끝나고 3학년 끝나고 그다음 4학년 끝나고는 이제 직장을 잡은 거고 이제 대학교 인턴을 이제 2학년하고 3학년 끝나고 할 때는 정말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90시간 일하거든요. 와, 일 많이 한다. 일주일에 딱 90시간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에 저희가 4시 반에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6시에 끝나는 거예요. 오후 6시. 4시 반에서 6시. 와, 진짜 빡세다. 진짜 많이. 근데 그거를 걔네들이 일부러 그렇게 저희가 진짜 빡세게 매니저들이 시켜요. 그러니까 일을 해보고 너 이거 못 견뎌?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는. 약간 못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나가지. 너 여기서 서바이브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턴으로 일했던 골프장도 거기가 정말 세계에서 랭킹도 제일 높고 이렇게 했지만 각자 다른 학교 애들을 다 한 12명을 뽑아놔가지고 저희들끼리 합숙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사실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주말이 없어요. 주말에 저희는 더 바쁘지. 주말에 더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놀 많이 때. 하니까 그치. 4th 줄라이면 이제 저희는 축제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하자고 아침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잔디를 엄청 깎고 이제 컨디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90시간씩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일했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골프를 칠 수 있는 날이 유일하게 일요일이었어요. 다른 날은 골프를 못 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 무슨 그런 소리예요? 클럽이 그런 있어. 스페셜 클럽. 네. I see. 골프장들 중에서는 예. 굉장히 그런데 아직도 차별화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암암리에 그런 데가 많군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여자분들이 아예 못 들어오는 클럽도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 맨스 클럽도 근데 미국에서는 맨스 클럽을 최고 높게 쳐줍니다. 골프장 쪽에서는. 왜냐하면은 요즘 들어서는 맨스 클럽을 못 만들거든요. 지금 사회는 맨스 클럽이라는 건 지금 히스토리가 100년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완전 그랜파더인 내가 그냥 그렇죠. 쭉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한 90시간씩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일을 하고 90시간씩 일하고 이제 정말 쳇바퀴 같은 일을 하다가 딱 여자 있다. 그러면 오늘 일요일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저희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90시간이 똑같은 일을 해요. 아침에 가서 잔디를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잔디를 깎아요. 그린들을 다 직접 걸어서 다 깎거든요. 잔디를 안 타고 깎아요. 기계는 페어웨이를 타고 깎고 그린스하고 티스는 저희가 직접 걸어 다니면서 다 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도케시가 자르는 뭐 약간 좀 다른 기계지 않을까? 그 페어웨이는 일단은 넓으니까 그거는 타고 그냥 가는 거고 그다음에 가까이 갔을 때 티샷 하는 거기는 좀 다른 기계를 쓰겠지. 그렇고 다른 기계. 좀 더 이제 정밀한. 네, 아주 정밀한 이런 거. 여기서 티가 나는 거야. 당신 골프 못 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일단 5마일을 기본적으로 걸어요. 그러니까 잔디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걷는 기계가 엄청 건강해지겠다. 되기 때문에 일단 5마일은 일단 무조건 걷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은 아침에 9시까지. 그리고 나서 또 하루 종일 걷는 거죠. 6시까지 계속 걷는 거예요. 거의 안에서 들어갈 일이 거의 없고 밖에서만 계속. 밖에서만 해. 저희는 맨날 골프장이 이제 잔디 관리를 하고 바깥에 보면은 이제 잡초부터 나무 관리부터 모든 거를 다 하기 때문에 잔디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골프장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피지컬한 거고 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그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바 뭐 어떻게 보면은 인턴십 그거가 페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인턴십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장을 좋은 데일수록 다 이제 돈은 다 잘 챙겨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벌써 몇 년 전이지? 한 13년 전인데도 인턴하면은 시간당 11불, 12불 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90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40시간은 롬으로 주고 50 hours, 50시간을 150%로 주는 그렇죠. 거죠. 오버타임이니까. 오버타임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골프장에서 집을 다 대줘요. 집도 대주고 돈 쓸 일 별로 없네요. 쓸 일이 없지. 아예 쓸 시간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일만 하다 보니까 밥도 주고 점심 저녁만 저희가 먹으면 되고 꿀알바. 저녁만 저희가 이제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때 이후에서부터는. 왜냐면 여름에 3개월 동안 어머니가 그걸 노리셨구나.
그런 고도의 생각이 있으시 어머니는 엄마, 그래서 돈이 세이브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쓸 일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점심을 2번을 먹어요. 그게 9시에 한 번 점심 먹고요. 그럼 12시에 한 번 더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때문에 오전 9시가 되면은 이게 점심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그때 되면은 벌써. 밥 먹어야 되고, 그리고 12시에 밥 먹고, 그리고 2시 반에 3시에 또 골프장에서도 또 밥을 또 줘요. 네, 그렇게 해서 먹고 또 저녁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4번은 계속 꾸준히 먹고 간식하고 그런 것들을 골프장에서 계속, 그러니까 일이 저희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도 계속 마시고. 네. 물 마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디하이드레이트 안 되게. 저도 이제 원래 물을 많이 마시는 성격이 아니라서 처음에 일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왜 내가 머리가 아프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을, 그러니까 안 목말라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안 먹다 보니까 당연히 머리가 아프고, 그죠.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인턴십을 끝나고 학교로 가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farmer's tan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티셔츠를 벗으면은 티셔츠를 입은 것처럼 흰색이 있고, 그렇지. 나머지는 다 까만색 이렇게 있고. 가끔 골프 선수들 보면 박세리 다리처럼.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 보면 되게 우습죠. 이제 제가 그러고 다니니까 얘는 어떻게 이렇게 딱 각지게 어디서 밥 먹고 다니나. 그렇죠. 캔을 해도 이따 이랬어? 막 이러면서. 저는 그거 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거 보시고 경민아 너 이거 안 해도 돼. 어머니께서 너무 싸 보인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제가 모자를 쓰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만 하얗고 진짜 이쪽이 다 까맣고 여기만 하얗고 목 있는 데만 또 이렇게 딱 시꺼멓고 동그랗게 노출된 데만. 근데 저희들끼리 친구들끼리도 근데 잔디과에서 이제 딱 봤는데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두가 그러면은 빡세게 했구나 너. 더 진한 애들 보면은 빡세게 했다. 저 어디 골프장에서 이랬지? 얼마 이랬지? 이제 거기서 경쟁심이 나는 거야. 경쟁심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되게 웃긴 게 저희끼리 경쟁심이 다 이제 저희 다 남자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자는 거의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차별화 두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40파운드 퍼틀라이저 막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돼. 저희가 이걸 헤비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리. 그래갖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들끼리도 야 얘 진짜 빡세게 이랬다 이렇게 딱 악수했는데 굳은 살이 많잖아요. 근데 속으로 아씨 저 얼마나 이거 손 봐. 저희끼리는 혼자 이게 속으로는 진 거예요 벌써. 이게 얘가 나보다 굳은 살 많으면은 얘 대체 얼마나 일한 거지? 그 약간 훈장 같은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손과 하얀 몸은 수치군요. 그렇죠. 일 안 했네 이거 봐 이거.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살을 할 때마다 와 얘는 진짜 열심히 일했나 보다.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하고 저희끼리 이제 암암리에 이제 속에 있죠. 야 저 어디서 일했어? 어디서 이렇게 저렇게 탔지? 저 플로리다 갔다 왔니? 왜 이렇게 탔지? 이렇게 도대체 어느 지역이야? 이렇게 하고 저희끼리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진짜 새롭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실습하고 그러는 게 왜 여기 보면은 건축학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기 중에 한 학기는 실습 사무실에 나가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일하면은 그걸로 이제 학점 쳐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혹시 경민 씨도 다녔던 학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는 특별히 저희가 수업을 해가지고 크레딧을 따야 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미래에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은 거기 가서 일을 해야지 눈이 띄어야지 이제 거기서 이제 저를 그렇죠. 뽑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잔디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골프 쪽 전문을 했는데 또 이제 스포츠 쪽 한 친구들도 있어요. NFL,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렇지. 그쪽도 잔디가 필요하니까. 엄청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마켓이 커요. 그래갖고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왜 그 인조 잔디로 많이 예전에 아르티피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지금 다시 내추럴로 돌아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티피셜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아르티피셜 자체도 사실 그게 10년 안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메인테인 나름 해줘야 되고 돼요. 그 플라스틱처럼 생긴 잔디죠.
더 아플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한테. 화상, 그쵸. 쓸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쓸리면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더 웃긴 게 아티피셜 잔디인데 다들 물을 뿌려요. 사람들이 여기, 야, 인조 잔디인데 왜 물을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타기도 하고 그게 너무 뜨거워요. 그래갖고 선수들이, NFL 선수들이 해서 잘못 미끄러지면은 화상을 피부에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몸값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근데 다시 말씀하신 대로 내추럴 터프, 진짜 잔디로 지금 많이 돌아오는 추세거든요. 다시 다들 갔다가. 그리고 선수들도 그거를 더 선호를 하고. 네. 근데 떨어져도 푹신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구장에서는 이제 돈이 워낙에 더 많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TV 보다가 잔디 구장하고 아티피셜하고 보면은 이제 다르거든요. 딱 저희는 멀리서만 봐도 잔디가 진짜 잔디, 가짜 잔디는 보이고 이제 페인트 칠한 것만 봐도 알거든요. 이제 어떤 식으로 페인트 칠을 해도 저게 저거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랜드스케이핑 쪽으로 이제 그 홈, 레지던셜, 커머셜 이쪽에서는 세 종류로 저희가 이제 인턴십을 나눠서 합니다. 너가 만약 골프를 원하면은 계속 골프 쪽으로 하면 되는 거고, 스포츠 쪽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나 NFL 이런 데 가서 계속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홈런, 랜드스케이핑 이쪽으로 가갖고 잔디 전문가로 해서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너가 원하는 분야를 이제 취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졸업을 하고 이제 매니저가 되거나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인더스트리로 완전 가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잡 커넥션? 그런 거는 잘 되는 편인가요? 저희가 직장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볼 정도로 지금 옵션은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루 오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일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30명이랑 지금 졸업을 했는데 지금 같이 있는 친구들은 한 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친구들이 10년 넘었는데. 너무 힘들어. 꽤 남아있는 친구들이. 진짜 힘들기도 하고, 일단 가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로 뽑혔어요. 왜냐면 네, 직장 중에. 그러니까 4th of July에 놀아야 되는데 애기들하고 엄마들하고 아빠하고 아빠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놀 때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고, 그리고 저희가 유일하게 노는 날이 있어요. 천둥 번개 치는 날. 다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날 골프장에 닿죠. 번개 맞아 죽을까봐. 그죠. 비 오는 날은 괜찮아요? 네, 비 오는 날은 괜찮아요. 비 오는 날은 저희가 오히려 더 일을 해야 돼요. 동부 눈 올 때는요? 눈 올 때는 눈을 치워야 되고. 눈도 치워요? 골프장은 아니고, 이제 골프장, 이제 클럽하우스나 이제 파킹lot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웨이나 이제 이런 거, 이제 계단 소금 뿌리고 이런 것부터,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부 쪽은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일을 그때는 잔디를 못하고, 그때는 나무 깎는 일을 많이 해요. 나무 트림 하는 거.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근데 이제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나 그런 부분만 가도 사실 거기는 이제 1년 내내 오픈되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잔디 분야를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잔디를 관리할 거냐에 따라서 어디 가고 싶은지가 바뀌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잔디하고 플로리다에 있는 잔디랑 완전 다른 종류의 잔디. 물론 다르겠죠, 진짜로. 네네. 잔디 종류가 아예 다르죠.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서는 지금 잡으신 직장이 지금 첫 직장인가요? 아니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여기 뉴저지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인턴으로 하다가, 거기에 작업보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일을 했었죠. 네. 일을 거기서 하고 있다가, 대학원을 이제 저는 가면서, 이제 다시 또 저의 그 커리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뀐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은, 골프장 어마어마하게 다녔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떤, 약간, 근데, 그냥 우리가 아는 이런 모두가 갈 수 있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프라이빗 골프장도 가봤을 것 같은데 왠지 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뭐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자는 뭐 일요일만 올 수 있다. 뭐 이런 룰이 있는 골프장도 있고, 또 제가 그냥 어렴풋이 듣기로는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골프장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그런 데가 아직까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이시 온리 클럽도 되게 많고요. 주이시들만 가입할 수가 있는
클럽들도 아직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거기 가서 골프를 친다 그러면은 다 알죠. 그쪽 멤버들은. 아, 얘는 여기 멤버는 아니다.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제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봐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맨스 온리가 가장 많기도 하고, 맨스 클럽 온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은 아예 그 요리하는 사람도 여자가 안 되고요. 그럼 캐디도 다 남자인가요? 캐디 전부 다 남자. 제가 13년 넘게 미국에서 골프장 일하면서 여자 캐디 딱 한 명 봤어요. 전부 다 남자입니다. 미국은. 그래요? 여자 캐디가 단 한 명도 없고 다 아저씨들이에요. 40대 아저씨들이 다 캐디를 합니다.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클럽도 본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프라이빗 골프장을 이제 좀 더 하이엔드를 갈수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네. 그러면 맨손이 클럽의 여자 캐디 거라고 생각한 나는 머리가 썩은 거군요. 한국을 생각하면 거죠. 한국을 생각하면 그럴 수 근데 있죠. 여기는 다 남자고 완전 남자. 아예 그 여자에 대한 그게 전혀 한국처럼 한국도 저도 그런 문화를 좀 들어봤는데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진짜 와서 너가 비즈니스 파트너 데려와서 재밌게 골프 치고 밥 먹고 나가 이런 느낌입니다. 와서 뭐 샤워를 해갖고 뭐 여기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얘기할 건 다 밖에서 얘기하고 밥 먹고 집에 가기 그런 식으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 같은 경우가 그 페덱스 이런 뭐 메일맨 또 여자가 안 돼요. 아예 골프장 프라퍼리 자체를 아예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정말요? 그 여자 존재가 아예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와, 좀 기분 나쁠 정도로 되게 스트릭하다. 굉장히 스트릭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데가 있구나 아직도. 생각보다 많다잖아요.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아예 어떤 세일즈맨도 여자면 못 들어가요. 아예. 근데 이제 그런 클럽에서 여자들이 올 수 있는 날 딱 하루가 있대. 딱 하루가 정해져 있대. 1년에 딱 하루. 어느 날이에요? Mother's Day? 아니요. Father's Day. Father's Day이 하루 전날. 그 멤버 패밀리 언니 뭐 이렇게. 멤버 패밀리 only인데 이제 그 애기들이 아빠 선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와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도 안 되고요. 그냥 클럽하우스에 들어가서 기념품 살 수 있게. 그쵸, 뭐 티셔츠 이런 거. 의자 이런 거. 프로샵에서 그 골프장 이름 찍힌 거를 살 수 있게. 아빠 파더스데이에 애기들이 아빠한테 선물 줄 수 있게 엄마들한테 유일하게 허락되는 날이 파더스데이 전 하루, 딱 하루. 진짜 치사하다. 그들의 역사니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약간의 로망이지. 남자들만의 로망.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갈 것도 같아요. 돈만 많으면은 나도 그런 맨스 온리 클럽에 멤버십 하나 있어. 저도 사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거기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롭고 되게 막말도 많이 하죠. 그 안에 그 안에서 더 그냥 다 펴놓고 그냥 막 다 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재밌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런 데를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진짜 전 세계 탑 0.001% 살아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사교 클럽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 좀 봤겠다. 많이 봤죠. 저는 빌 게이츠도 만났었었고. 정말요? 네, 그러니까 뭐 골프장에 빌 게이츠가 멤버라 그러면은 사실 말 다 한 거죠. 그 골프장 말 다 한 거죠. 그죠. 빌 게이츠가 우리 멤버야. 이제 이렇게 되고 빌 게이츠 실제로 보거나 그러거나 저는 사실 이제 트럼프도 몇 번 만나봤고요. 벌써. 트럼프가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골프장 현재 미국 전 세계 13개 14개 갖고 있어요. 트럼프 자체에서. 뉴저지에도 하나 있잖아요. 뉴저지에 2개인가 3개 있고요. 뉴욕 웨스트체스터에도 또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도 트럼프 지금 현재 대통령도 몇 번 봤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돈 많아도 못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갔던 데 보면은 한국에서 진짜 대기업 총수분들이 들어왔는데도 빠꾸 맞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약간 나 돈 막 몇 조 있어. 나도 있는데 약간 이미들이 약간 돈에 대한 그게 없고 약간 얘네 그 골프장이 좋은 데 갈수록 따지는 게 이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그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은 전 세계 되게 유명한 브레인 서전, 뭐 아이 닥터 이런 사람들은 웰컴이에요. 권위적이거나 이런 그런 쪽으로. 그런데 나 피자샵 100개 갖고 있어. 파파존스 오너야. 그래도 no. 그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 그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많은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쪽 친구들은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senator 아니면 뭐 House of Representative, Governor 이제 그런 식이 아닌 이상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걸 누가 평가하죠? 그래서 멤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름 멤버 보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처음에 일단 가려 그러면은 멤버들 3명 이상의 레코멘데이션을 줘야지.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일단은 들었어요. 리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리뷰 들어간 다음에도 또 저거 걔 돈이 얼마 있는지 자산 체크도 당연히 다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옥을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도 많이 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헤지 펀드나 이제 이런 그렇지. 쪽들이 다 한 번씩 갔다 오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의 총수들처럼.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봐요. 되게 굉장히 스트릭트하고, 그리고 돈이 많아도 딱 정해놓습니다. 한 150명 멤버가. 더 이상 안 받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아예 안 받아. 그럼 누가 죽었으면은 그 선상에 있던 사람들 다시 이렇게 컨시더 해가지고. 맞습니다. 원탁의 기사같이.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와, 그러면 그 멤버십 갖고 있다는 게 어떤 하나의 자기의 굉장히 프리빌리지. 그쵸. 그죠.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골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골프장마다의 그 마스코트 마크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사회적 주의가 다 보이죠. 어떻게 보면. 저 정도.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죠? 차에 붙이고 다니나요? 옷 셔츠나 모자에 이렇게 많이 쓰여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골프장 마크가. 우리는 모르는. 그쵸. 그들만 아는. 폴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폴로라고 알다시피. 그쵸. 골프장들끼리도 그 마크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골프장들은 이제 다 그 마크가 있거든요. 딱 보면은 레스토랑 갔는데 그냥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딱 그런 모자 쓰고 있으면 보통한 사람 그쵸. 아니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쵸. 거구나.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아예 저기는 아예 평범한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 골프장인데 이제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회적 지위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는. 근데 자기들만의 세계죠. 사실 모르는 사람이면 그죠. 그들만의 세계죠, 뭐. 그쵸. 이게 뭐 알 그것도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사회적 지위들이 많이 높고 그런 코가 센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웃긴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제가 그때 이제 오바마가 현재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골프장에 가고 싶다고 프레젠트 데이인 거예요. 네. 근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싶다고 골프장 연락이 온 거예요. 골프장에서 너 안 된다고. 우리 멤버들 벌써 차 있다고. 대통령님한테.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말이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청와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되면은 그쵸? 진짜 다 뚫려야 되는 건데, 미국은 오바마 현직 대통령이 프레젠스 데이라서 골프를 치고 싶어서 라운딩을 하고 싶다 연락을 했는데 다 거절한 거죠. 너가 오면은 우리가 골프를 못 쳐. 그래서 그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공군기지 가서 골프를 치더라고요. 좋은 골프장은 아예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되게 애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그런 높은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컨그레스맨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라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쥐어잡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정치적 색깔도 강해가지고 서로 그런 거기에서 파워 게임이 이루어지기도 하겠네요. 파워 게임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저는 골프장에 한 군데는 그때 대학원 다닐 땐가 가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 GM이 오는 거예요. GM이 오더니 야 VP 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VP?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실험할 거 다 하고 이제 짐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근데 저희 학교에서 그때 한 3시간 반 떨어져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빨리 실험을 하고 돌아가서 또 실험할 게 있어가지고 돌아가야 되니까 막 싸고 있는데 파킹lot 봤는데 갑자기 검은색 차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한 8대인가가 SUV 큰 것들이. 그래갖고 되게 여기 골프장 VP는 진짜 돈 많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차를 들고 다닐 수가 있지? 쫙 있는데 갑자기 경호원 같은 분이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되게 큰 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업 VP인데 사람 저렇게 경호원이 많이 있지? 누구 저렇게 죽이려고 많이 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도대체 누가 내리는지. 도대체 어떤 기업이야. 어떤 기업이야. 그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들이 안 내리는 거예요. 뭐야. 그래갖고 제가 GM한테 갔어요. 야 누구야? 저 뭐야? 어느 회사 뭐 VP야? 그랬더니 저한테 진짜 VP였던 거 아니에요? 씨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What company? 그랬더니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대통령이 온 거지.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왔구나. 정말로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온 거지. 그래서 저는 갑자기 닭살이 쫙 도는 걸 깜짝 놀랐고 내가 조 바이든? 그랬더니 Yes, that's Mr. Biden. 딱 그런데 진짜 조 바이든이 딱 내리는 거예요. 부통령이.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 얘가 말했던 VP가 진짜 VP였구나. 진짜 VP. 어떤 회사 그냥 발전선이 아니라. 그래서 VP가 딱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VP가 원래 골프 광이세요. 조 바이든이.
원래 골프 광이세요. 엄청난 골프 광이. 할 일도 별로 없잖아. 많이. 왜 그래? 바이스 프레지던트 좋지. 저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얘네가 이렇게 해갖고 그때 가서 막 얘기도 많이 했어요. 잔디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조 바이든이 저에 대해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점심이 좀 지난 1시인가 그때쯤이었어요. 그래도 저한테 점심 같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거절했죠. 나 학교 돌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왜 그랬어? 정민이 와.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매니저가 너무 놀래갖고 씨, 너 왜 그래? 야 부통령이 오프하는 점심을 거절한 거 너가 처음일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부통령인 거 보고 나 들어와서 지금 내 학교 대학원 이거를 끝내야 돼갖고 빨리 실험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루 지나면은 실험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저는 타이밍이 정해진 게 있어갖고 들어와서 내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거절했어요. 나 바빠서 미안하다고. 나 실험할 게 있다고. 그리고 혹시 그 기회가 다시 온다면 지금 나이에. 지금 나이 오면은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때 네.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대학원생이었으니까 24, 5살? 네, 24, 5살. 거절하지 그럼. 네. 24, 5이면. 아직 그런 세상 물정과는 조금 멀리 나는 나의 길을 가리다. 왜 너무 이렇게 막 so pure. So pure. 저는 이제 이거 빨리 가서 오븐에 구워가지고 실험해서 빨리 달아야 되는데 이거 시간 놓치면은 다시 한 달 실험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3시간 반 운전해서 학교 돌아가서 실험 끝내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한 사람이야? 딜을 하지 그러면 먹을 테니까 나 학교까지 1시간 반 안에 데려다 줘라. 그럼 내가 당신이랑 점심 먹어줄게. 딜을 했으면 되지.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대학원에서는 그럼 무슨 공부했어요? 계속 똑같이 12th Breast Science 네. 했나요? 네네. 이제 저는 Master of Science를 또 받았는데 MS를 받았는데 네. 저는 이제 전공은 Agronomy로 돼 있습니다. Agronomy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농학 석사 이런 느낌인가? 그래갖고 좀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Agronomy, Agriculture도 아니고 Agronomy라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석사를 받고, 근데 거기 하는 석사가 이제 잔디하고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잔디 약품들을 실험들을 되게 많이 해요. 화학 쪽에. 케미컬 쪽이 가깝군요. 케미컬 회사들한테 이제 돈을 받아서 새로 나오는 약들 같은 것들, 우리가 이 약을 개발했는데 이 약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봐줘. 이렇게 하면 이제 교수들이 뭐 이게 컨설팅으로 돈을 받고 이제 실험을 해서 리포트를 써주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여름에 이 약을 이 양량으로 치니까 너네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어떤 약이랑 믹스를 하니까 더 효과가 좋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는 거를 담당을 하는 그럼 거죠. 진짜 케미컬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었어야 됐겠네요. 그쵸. 전부 다 케미칼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농약과 뭐 그런 그 화학 약품에 대한 efficiency에 대한 거를 공부를 많이 하는군요. 그쵸. 그러면 경민 씨 지금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화학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료회사? 지금은 비료보다 저는 화학회사인데 화학회사. 전문적으로는 제초제 전문입니다. 제초제 전문이라 갖고 특정 잔디 하나만 죽이는 약이에요. 저희 거는.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잔디하고 잡초하고 네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로 치면은 이제 암이 있잖아요. 암세포. 네. 근데 암도 세포잖아요. 나쁜 세포이잖아요. 네. 똑같이 잔디인데 나쁜 잔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만 죽이는. 그쵸. 걔만 죽이는 건데 저희 약이 이게 사람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그 항암제나 뭐 어떤 암을 죽이는 건데 암이 벌써 몸에 많이 전이가 되어 있으면은 그 암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은 사람도 죽어버려요. 그죠? 좋은 세포도 나오면서 그치. 나쁜 거를 죽여야지 동시에 이렇게 슬슬 죽여야지 되는 거지, 양량 조절을.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암세포족이 있는 잔디를 제가 직접 봐야 돼요. 잔디 정도나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전히 필드는 걸어야 되네요. 무조건 가야 돼요. 사진으로 안 보여요. 누가 그랬어? 매니저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 여전히 돌아다니는구만. 크고 이렇게 막 네. 보고 다 해야 되는 거구나. 흙을 다 잘라서 보고.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암만 죽이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 사람으로 치면 나쁜 세포만. 근데
저희가 그게 분포도에 따라서 양량이 또 다 달라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항암제를 조금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한테 많이 먹여도 되고 이런 것다시피 그리고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는 또 하이엔드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해갖고 그걸 한꺼번에 죽여갖고 만약에 그 흙이 보인다.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골프장 다 잘리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저도 이제 똑같이 소송이 걸리고요. 라이빌러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흙이 보였다 이러면서 너네 약을 썼는데 너무 빨리 죽어서 우리가 골프를 못 친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골프를 못 치면은 일단 얘네가 그린필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얘네가 거기서 또 웨딩을 못 해요. 클럽하우스가 예뻐야 되는데 뒤에 잔디가 죽어 있으면은 웨딩을 못 해요. 거기다 그럼 또 레스토랑 레베뉴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럼 그거 전체를 애드를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요. 그냥 그 잔디에 대한 잔디 죽은 거에 대한 그 돈이 아니고 그렇지. 그거 여파로 인해 갖고 자기네가 못 번 돈들 플러스 뭐 10배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책임감도 네. 막중하고 잘못 진짜 죽였다가는 회사가 바로 수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라이빌리티 이슈가 크고 그리고 더 사실 무서운 게 하이엔드 골프장이라 가지고 일을 하거나 이제 돈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들이 다 거기 멤버들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마음만 먹고 우리 공짜로 얘네 그냥 수해버리자 이러는 순간 이제 케미칼 회사 거덜나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무서울 정도로 변호사들이 힘이 쓰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지금 그 대학원을 나와서 골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 약을 써야지 나쁜 그 잔디를 서서히 죽이면서 다른 잔디도 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짜주는 거죠. 근데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이게 식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리액션이 올지는 어쨌든 뭐 아무리 연구를 해도 결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게 온도도 좀 차이 나기도 하고 날씨도 조금 영향을 끼치겠고 날씨 영향이 제일 많이 크죠. 날씨 영향이 제일 많이 크기도 하고 또 동물들도 또 되게 영향이 되게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얘네들 동물들도 영향도 되게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신발에 이렇게 씨앗을 또 다른 골프장에서 오면은 그 씨앗을 또 들고 오기도 하고 신발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골프장을 가면요 신발만 담당으로 닦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라커룸에. 거기 가면은 그 골프장은 좋은 골프장이에요. 신발 닦는 애가 있어요. 신발만 닦는 전문적으로 닦는 애들이 있는 거면은 얘네는 다른 잔디를 컨테미네이트를 하기 싫다. 이게 정확한 골프장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또 있고. 네. 왜냐면은 제가 다른 데에서 골프장에 밟은 그 씨앗을 여기 갖고 오는 거죠. 또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냥 닦아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깊은 뜻이 뒤에 숨어 있었군요. 골프장이 이게 뭔가 우리가 다니던 그런 골프장이랑은 또 다른 세계. 그러게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그 맨스 온리 클럽 그 멤버십을 갖고 싶은 생각이 점점 커지는데 막 점점 커지는데 점점. 전 앞으로 약간 길 걸으면서 잔디가 좀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도 이제 항상 걸어다니면서 이제 잔디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또 저희가 이제 저희 교수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대학원 다 나온 친구들 항상 저희가 이제 나중에 내가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은 나 그거 궁금해요. 무조건 잔디 없는 집? 자가를 깔 거다. 잔디 없는 집. 절대 우리가 잔디를 안 깔 거다. 집까지 관리해야 돼. 막 이런 거지. 저희끼리는 절대 이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직업병. 여기서 이분은 이런 직업병을.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잔디 전문가라 그러면 주변에서 다 저 집은 완전히 민들레가 잔디라니까 우리는 잔디가 잡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잖아요. 이제 받죠. 그래도 이제 집에 오면 그런 거 생각하기 싫고. 네, 집에 오게 되면은 이제 최대한 자갈로만 까는 걸로 미래에는 저희끼리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장난식으로라도 항상 우리는 절대 잔디를 깔지 말자. 그 좋은 집들은 그 잔디가 어떻게 깔려 있고 그 잔디가 물을 얼마나 빨리 배수를 하는지 그게 집 가격을 또 영향을 미치거든. 맨션들은. 나는 너무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미국 그 드라마 Desperate Housewives 거기 보면은 네. 그 잔디를 잘 가꾸는 거에 대해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너무 잔디를 맨날 잡초도 다 뽑고 예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 여자가 그게 샘이 나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아이디어를 낸 게 민들레 거기 씨를 거기다 막 뿌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사람이 이 집에 놀러 오는 척 하면서 그 잔디에서 쓰러지는 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911을 부르고 앰뷸런스가 오고 거기 다 밟아버리게? 다 밟아가지고 다 밟고 거기서 다 난리가 난 거야. 그 잔디 위에서 파이고 막 네, 파이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 하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서버번에 살면은 잔디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거 다들 보고 그 집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더 깎아야 할 시기가 넘어서 계속 자라고 있으면 티켓도 받고 그러잖아요. 티켓도 받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우리 경민 씨랑 잔디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1부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네. 네. 너무 재밌네요, 진짜. 그죠? 예! 엘리 성공했어. 성공했어. 네,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축하는 도쿄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고요. 한경민이었습니다. Love.